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성공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또는 어떤 강력한 존재가 내려와 여러분에게 성공을 허락해 줄 것이라 믿어본 적이 있나요? 사실은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일어나 기회를 만들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약속을 기다리지 마세요. 진정한 지식은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카를로스 카스타네다가 말했듯이 오직 행동만이 생각을 현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헨리 포드의 신뢰에 관한 이야기도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신뢰는 계획이나 약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한 일, 그리고 끝마친 일들에서 만들어집니다. 익숙하면서도 단순한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전화가 울립니다. 상대방은 중요한 정보를 기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급히 잠시만요, 펜을 찾아볼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책상 위에 쌓여있는 잡동사니를 뒤적이기 시작합니다. 병원 영수증, 보험 서류, 오래된 피자 상자, 약병, 마시다만 커피컵, 오래된 신문지 등 펜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움과 통제 불가능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삶을 스스로 정리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성공도 그저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여러분은 책상 정리라는 인생 정돈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보험 서류를 모으고 출장용 비행기표를 노트에 정리하고 더럽혀진 커피컵들을 싱크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오래된 피자 상자들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 말입니다. 모든 것이 깔끔해지고 나니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계획을 세워야겠어. 펜꽂이를 사야 하고 파일들을 색깔별로 정리해야 해. 그리고 매주 청소를 유지해야겠어. 그렇게 단순히 펜을 찾으려던 여러분은 우연히 작업 공간을 새롭게 바꾸고 활력을 불어넣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방은 깨끗해졌습니다. 그제야 책상에서 여러 자루의 연필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반짝이는 작업 공간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만족감과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삶을 정리하는 즐거움, 그리고 그로 인한 자유를 찾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에 대한 동기와 흥분이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세금 계산이나 심지어 세차와 같은 일상적인 일에까지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직접 행동에 나서야만 에너지를 느끼고 흥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기가 생기면 운동을 시작할 거야, 또는 시간이 더 생기면 과제를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다 보면 영원히 제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열정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을 통해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도 여러분은 결코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시작해야만 힘과 영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행사에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해 본 적이 있나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결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예식장에 들어설 때의 떨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을 뿐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저 다가오는 순간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행동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런 첫걸음이 비록 망설여질 수 있어도 그것이야말로 흥분과 성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 누구도 처음부터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이나 보장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어떤 신호나 약속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신 있게 첫걸음을 내딜 뿐입니다. 여러분은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명확한 신호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기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행동에 나섰을 때만 나타납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면 걸음을 내딛지 않는 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행동은 열쇠입니다. 그것은 단지 흥분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들을 열어줍니다. 기다리지 말고 용기를 내서 뛰어들어 보세요. 행동이 여러분을 안내해 줄 것이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의 여정을 자신 있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이야말로 성공을 만들어갈 사람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신을 진정으로 믿기 전에 먼저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약속을 합니다. 도움을 주겠다고,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 핑계를 대며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놀러 가는 길을 택합니다. 혹은 무언가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지 고민하곤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일만 약속해야 합니다. 자신의 말을 쉽게 남발하지 마세요. 약속은 적게, 공약은 신중하게, 하지만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한 말을 지킬 수 있을 때 그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닌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자신을 믿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말은 무게가 있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곧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실제 결과를 낳는다면 여러분은 신뢰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편안함과 용기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에는 편안함이 친구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칼릴 지브란에 따르면 용기와 편안함은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편안함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비와 폭풍을 찬양하는 노래를 좋아하고 모험이 가득한 영화를 즐긴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화면 속에서 도전을 이겨내고 위험한 곳에 발을 들여놓는 장면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려 몸이 흠뻑 젖거나 방 안의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나면 곧바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들이 영화 속에서 동경했던 것들이 현실에서는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니터 속 모험에 빠지기보다는 실제 삶 속에서 직접 도전을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안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지나치게 쉬워질 때 비행기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고 업무는 순조롭게 진행되며 은행 거래가 항상 편리하게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작은 불편함에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편안함이 지나치면 삶은 지루해지고 우리의 사고는 점점 굳어집니다. 우리가 규칙과 기대를 줄일수록 우리는 더 쉽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고 인생의 도전에 맞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끄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한계가 아닌 바로 그 유연함과 용기여야 합니다. 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때 길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거절당하고 비난받으며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져 지친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며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런 어려움을 여정의 흥미로운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그 도전들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어려움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각 단계를 소중하게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벌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을 보고 의아해합니다. 사실 용기는 때로는 지능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대개 큰 보상을 얻는 법입니다. 그것이 명예이든 재정적인 것이든 말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용기가 두려움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문제에도 쉽게 두려움을 느끼곤 하죠. 그렇게 작은 것들조차 두려워한다면 더 큰 도전에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용감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 두려움에 맞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들의 삶을 바꾸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안전하고 평온한 느낌을 줍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며 자신감과 인정받는 느낌을 주죠.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질 때 그들은 쉽게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일시적인 위로를 줄 수 있지만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종종 여러분과 의견이 다르거나 여러분의 관점과 행동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화가 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이 항상 듣기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편안함을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성장하고 모든 것을 더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처음에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불편함 속에 큰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여러분이 생각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한계에 맞서게 합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이 성장하고 때로는 도전과 반대가 오히려 삶의 소중한 교훈이 되어 여러분이 더 나은 길을 찾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느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억압받고 짓눌리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쉽지 않으며 자연의 법칙은 언제나 가혹합니다. 강한 자들은 언제나 약한 자들을 사냥하죠. 마치 초원에서 늑대가 양을 노리는 것처럼요. 우리가 약해지면 쉽게 타겟이 되고 그 틈을 노린 강한 자들은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한 번은 강가에 앉아 쉬고 있는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정갈이 나타나 개구리에게 강을 건너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나는 수영을 할 수 없으니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말합니다. 개구리는 의심스러워하지만 정갈은 내가 너를 찌르면 우리 둘 다 물에 빠져 죽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라고 설득합니다. 그 말에 속아 개구리는 정갈을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강 한가운데에 도착했을 때 정갈은 개구리를 찌릅니다. 개구리는 고통 속에 왜 그렇게 했는지 묻습니다. 왜 나를 찌른 거야? 그러면 우리 둘 다 위험해지잖아. 그러자 정갈은 단순히 말합니다. 그것이 내 본성이니까.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세상에는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자신도 위험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성이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개구리처럼 그들의 달콤한 약속에 속아 결국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삶에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항상 잘 지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이 믿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어 일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무엇이 나에게 올바르고 공정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답을 찾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신념을 지켜나가세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항상 타협하고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노력 때문에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삶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과 마주해야 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목소리가 여러분을 이끄는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이 옳은 길임을 알 수 있도록 하세요. 어렵더라도, 그리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동의보다 더 가치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도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에서 익숙한 것을 반복한다면 결과는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지대를 벗어나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감한 사람들은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가장 나쁜 상황이 일어날 때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 만약 그들이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도 극복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때 행동에 나섭니다. 예를 들어 프레쉬는 아파트를 사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약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면 직장을 잃고 아파트를 싼 값에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을 다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는 또 다른 예입니다. 그는 한 여자에게 고백하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거절하고 불편한 반응을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많은 거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루이즈는 의학을 포기하고 고고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소녀입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반대하고 친구들이 나를 비웃으며 학업이 더 어려워진다면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신중히 고민한 후 열정을 위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나쁜 상황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은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준비 상태와 결심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두려움을 기회로 바꾸고 도전에 직면할 때 여러분은 인생이 더 흥미롭고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궁수의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아무런 압박 없이 특정한 목표나 보상도 없이 화살을 쏠 때 그는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을 자연스럽게 펼칩니다. 화살은 가볍게 날아가며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큰 목표, 예를 들어 메달을 목표로 하게 되면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긴장감이 생기고 그는 기술에 집중하기보다는 결과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압박감이야말로 그의 진정한 힘을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장자드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원반 던지기나 골프 또는 다른 스포츠를 해본 적이 있다면 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자신을 탐구하는 기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거나 화창한 날씨에도 상관없이 의사, 회계사, 트럭 운전사와 같은 사람들이 경기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탁구를 치고 배드민턴을 하며 때로는 눈 덮인 산에 오릅니다. 이러한 스포츠는 단순한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시험하고 균형과 내면의 힘을 찾기 위한 수단입니다. 라켓을 쥐고 공을 치거나 설원을 활강할 때 그들은 단지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어 삶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쁨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경기에 나서면서 승리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아무런 압박도 걱정도 없이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며 경기하는 거죠. 그들의 모든 슛, 킥,
또는 서브는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승리에 집착하거나 최고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 시작하면 긴장과 불안이 그들의 힘과 능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지나치게 애쓰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골프에서 공을 온 힘을 다해 치려고 하면 그 공은 의도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힘은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놔둘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기 중에 화를 내는 선수를 본 적이 있다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상황을 망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레이서, 권투 선수, 그리고 골프 선수 등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분노에 휩싸이면 그들은 단지 웃음거리가 되거나 필요한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이 교훈은 부모님과 교사에게도 적용됩니다.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도와주는 핵심입니다. 경쟁 상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대신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질투와 적대감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목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며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마이클 조던 같은 운동선수들은 단지 천부적인 재능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차별화된 점은 끊임없는 결단력과 헌신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기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자신에게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나 삶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실수를 피하거나 실패하지 않겠다고 계속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상상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속에 그리는 이미지가 실제 행동을 이끌어줍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상상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도록 하세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면접을 준비하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긴장이 시작되고 두려움이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여러분은 실수할 수도 있고 내용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부정적인 반응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두려움에 집중할수록 그 이미지들은 점점 더 현실처럼 다가오며 실패를 스스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일어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잘못될 수 있는 점들에 집중한다면 그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행동에 영향을 미쳐 실제로 잘못되게 됩니다. 대신에 사고의 방식을 바꿔보세요. 긍정적인 결과를 상상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긍정적인 사고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며 도전에 맞서게 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아이들은 스포츠를 통해 메달이나 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배우기 위해 참여해야 합니다. 스포츠는 아이들에게 인내심, 용기, 그리고 실패를 대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어디서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끝맺음을 하는가입니다. 여정이 도전으로 가득하더라도 여러분이 꾸준히 나아가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발점이 아닌 마무리가 진정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당신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관점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마오니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즉 추기경, 주교 또는 지도자들이 인생의 진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나 가족을 방문할 때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냉장고였습니다. 항상 코카콜라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것이 부유함의 상징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물만 마시는 집에서 자란 저는 냉장고에 코카콜라가 있다는 것은 성공의 증거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 집에도 그 탄산음료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가족도 드디어 코카콜라를 사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저는 마치 성공한 사람들 중 하나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코카콜라가 있다고 해서 누군가가 특별하거나 성공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음료일 뿐입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장례식에만 정장을 입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옷을 잘 입었다고 해서 당신이 더 재능이 있거나 가치가 더 높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배운 모든 경험들은 우리를 진정한 가치와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어릴 적 저는 호주 총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리더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마치 세상의 모든 비밀을 쥐고 있는 듯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총리의 모습,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저는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작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언제나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들로 하루에 이 3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2손과 2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점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는데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성공은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신은 세상에 내려와서 이제 너의 기회야 또는 너는 이것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그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신의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시작되며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 인생을 바꾼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든 사람은 빛날 순간이 있다고 믿었고 그 순간을 위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1983년 10월 19일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집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채널을 바꾸게 되었고 한 세미나에 대한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회였고 우주가 저에게 신호를 보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제 인생은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경험이 특별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의 결단력이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결단력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기회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들이 우연히 찾아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잘 살펴보면 그 기회들은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삶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하며 그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